2만 원 선에서는 괜찮아 보이네요. 요거 유리기판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죠. 야당의 대표 그 관련 주식은 안 떨어졌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000원이 저점이잖아요. 그러면 그 2만 원까지 갔으면 12,000원 올라갔죠. 그러면 그거의 반 정도 떨어지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2,000원 올라간 거에 반 6,000원 14,000원이면 되는 거지. 그냥 14,000원이면 사도 된다 그러면. 근데 이제 올해 또 CES의 이후 주목받던데 뭐 액체넥, 액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 냉각, 이제 뭐 그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AI, 뭐 반도체 이쪽에 근데 삼성공조, 워트 이런 게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또 반도체하고 AI, 로봇이 하니까 이쪽 관련된 거는 어떻게? 원래 이제 삼성공조를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직접 이제 한국에 그 액침 그 기업을 인수하겠다 이제 검토 중이다 뭐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 공조 액침 관련해서는 이제 저게 최고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뉴스 나오고서 15,200원에 시작됐거든요. 제가 안 봐도 다 알아요. 다 제가 직접 트레이딩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게 28,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거를 이제 3일 해먹은 거예요. 3일 2만 원 넘고 18,000원 뭐 여기에다가 2만 원 넘고 막 그런. 삼성공조는 저도 삼성그룹 계열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삼성그룹 주가 아니래요. 아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 왔다리 갔다리. 야, 저는 삼성공조 돈을 좀 벌긴 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왜냐면 못 살 때 제가 샀었거든요. 15,000원대 사가지고 좀 근데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얼른 17,000원 얼마 전에 얼른 팔았더니 또 그게 타이밍이. 어제 떨어질 때 사가지고서 손해 많이 보고서 오늘 또 이제 팔았는데 오늘 그 15,800원까지 떨어지더니만 그래도 11선에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그 뉴스가 나와서 이제 올라갔던 거고 뉴스가 사그러들면 또 많이 떨어질 수도 있죠. 여기서 이게 쉬운 주식은 아니에요. 쉬운 주식은 아니니까는 무조건 그 고점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워트도 있고 GST가 있는데 원래 GST가 기술력이 좋은 기술력이 있는데 GST도 여기 밑에서 2만 원 선에서는 괜찮아 보이네요. 요거 GST. 근데 이제 원래 그 액침 이것도 이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면서 AI 시대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는 데이터에 이제 전력 과열이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렇게 이제 냉각시키는 그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서 관심을 가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딥페이크가 나오면서 이게 그냥 다 급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시 뭐 이 엔비디아에서 액침 공조 회사를 이제 끼웃거리다 보니까는 그래서 올라갔는데 또 그게 실상 또 그냥 뉴스로만 나온 거지 언제 뭐 인수할 의향이 있는 건지 그건 모르거든요. 또는 어떤 불특정한 쪽에서 뉴스로 그냥 흘리는 건지 자기네 주식들 매집하고 있다가 매집해놓고서 저가에 매집했다가 뉴스 터뜨리고서 팔아먹은 건지 우리가 그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재 2차 전지가 이제 계속 그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지난주에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폭락하면서 이게 주말에 목금토 목요일 금요일 어제까지 폭락을 다시 뭐 올라갔다 다 상승분 반납했는데 삼성 SDI가 뉴스를 냈는데 로봇용 어차피 로봇도 배터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봇용 배터리를 만든다. 그래서 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저번에 괜찮았죠. 저번에 전부 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이제 바닥을 차트상으로도 봐도 바닥을 치고서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좋은 뉴스들이 어제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금양 같은 경우 오늘 이제 거래 정지가 됐는데 대규모 적자에다가 아무튼 유상증자를 할 수가 없는 그 금감원에서 제동을 걸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관리 종목으로 그러면 이제 넘어갈 수가 있다. 뭐 그러더니만 아무튼 어제 급락을 하고 그러면서 2차 전지주들이 다 급락을 한 거예요. 어제. 크게 떨어지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23만 9천 원, 24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1만 2천 원으로 제가 끝난 거로 아는데 이건 많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지난번 저점이 20만 천 원이었는데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바닥 대비 저점 대비 한 20% 올라갔다가 고점 대비 벌써 이제 10% 이상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 심리가 확 나빠진 거죠. 확 나빠지고 아직은 요원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은 실적 대비해서 요원하고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 그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그래서 로봇이 지금 확장되는 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거기에 쓰이는 이제 배터리들이 전부 다 그 전고체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삼성 SDI한테 그래도 국내 그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제일 그 전고체 배터리가 기술이 앞서 상태다 보니까는 그래서 향후에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당장은 조금 2차 전지 쪽이 전부 다 그 조금 불투명하죠, 지금. 그러니까 적자가 거의 그 배터리 3사도 지난해 다 적자였거든요. 다 적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신용도도 낮아졌어요. 신용 등급도 낮아졌어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는 재무적인 그 리스크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재차 그게 부각이 되면서 2차 전지주가 좀 맛이 갔죠. 어떻게 쉽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안 좋은데 더 두드러 맞는 그런 형국이라 저도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을 다 그냥 처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게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3월은 이제 또 행복한 달이기도 합니다. 이제 배당 주식을 사신 분들은 배당금이 이제 입금되잖아요. 그 이제 배당금이 입금되면 배당금을 누가 줬겠죠. 그죠? 회사가 배당금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배당금을 받으면 좋은데 배당금 준 회사가 돈이 없어지니까 그 회사가 나빠지지 않을까요? 그럼 배당을 안 준 회사를 주식을 사야 될까요? 질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잘못된 생각이죠. 원래는 그 보통 미국이나 우리나라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제 특히 대기업체들은 차후에 투자를 할 돈으로 이렇게 유보금으로 남겨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다고 해가지고 주주들한테 이렇게 나눠준 주주 환원 정책을 안 폈던 거죠. 그러니까 주식 그 배당에 되게 인색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 쪽은 돈을 벌면 분기 배당이고 뭐 배당을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주주들 욕구가 높아지다 보니까는 배당하는 회사들은 실력이 그만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니까 배당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배당하는 회사를 사야지. 그러니까 배당을 못 한다라는 것은 그래 배당을 우리가 주식 투자로 해서 돈을 버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배당 아니에요. 배당. 시세 차익하고 배당인데. 그래서 배당을 무조건 하는 회사를 사야지 그 배당도 못하는 회사 갖고 있어봤자 1년 내내 갖고 있어봤자 뭘 해요. 그 시세 차익을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밖에 없는데 배당을 못 줄 정도가 되면은 주가가 올라갈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원래는 미래 가치로 해가지고서 주식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어떤 이슈로 해서 올라간 주식들은 다 떨어지잖아요. 요번에 2차 전지가 적나라하게 그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는 금양 같은 경우는 그 아시다시피 장중에 18만 원까지 올라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지금 2만 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만 원도 안 됐다고 오늘 거래 정지가 되고 지난해 적자는 뭐 500억이 넘게 영업 적자가 확 나고 그러니까 그냥 한순간에 망그러져서 누군가는 그거를 5만 원에 산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원래 그게 5천 원짜리 주식 아니에요. 5천 원짜리. 그러니까는 올라가기 전에 그래도 배당을 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를 이제 우리가 배당락이라고 옛날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배당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인 입장에서는 그 주주들한테 주고 자기가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자기도 수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더 열심히 벌어서 앞으로는 배당을 더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기업인이라 그러면 그래야지 자기도 좋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갖고 있을 테니까는 그러니까는 무조건 배당을 하는 회사를 사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거 다 많이 다뤘잖아요. 유리기판은 앞으로 시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리기판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지금 HBM 3.2잖아요. 그게 병렬식이란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그게 병렬식이다 보면 이제 그동안에 그 플라스틱 기판 있잖아요. 그거는 제대로 힘을 못 받는다는 얘기. 그게 유리기판을 써야지 틀이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틀이. 그리고 열 전도도 좋고 기판이 HBM 3.2였다가 이제 4.2로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판 수가 그 병렬이 앞으로 16단까지 나온다나 뭐 이제 그렇다면 8단에서 16단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거를 지탱하는데 유리기판이 더 효율적이고 좋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형도 안 되고. 그래서 대표적인 SKC하고 뭐 필옵틱스, 필옵틱스 그런 게 있는데 요번에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18,000원, 뭐 16,000원까지도 떨어졌는데 요번에 5만 원 넘었다가 지금 35,000원 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더 떨어지면 좋죠. 필옵틱스 그 작은 주식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스몰캡에 있는 주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눈여겨보고 있다고. 네, 유리기판은 어쨌든 써야 돼요. 그게 터닝 이제 그 반도체 기판을 다 바꿔야 되는 그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쉬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YC캠 또 뭐 여러 주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적자 회사들도 있고 적자 폭이 큰 회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좀 잘 가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투자를 잘해야지. 가격은 높은데 영업 손실이 크고 그러면 그건 좀 불안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몇 년 전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적자였잖아요. 그러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게 이렇게 발생하고 그러니까는 작은 적자 같은 거는 무시해도 되고 성장 과정에서 어쨌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데 이제 그때가 돼가지고 돈을 왕창 벌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를 잘 골라야 되거든요. 맞아요. 한미 반도체 말씀하셨는데 온디바이스 관련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디바이스도 괜찮죠. 온디바이스도 괜찮은데 요번에도 어쨌든 그 AI 쪽에 그 챗GPT 식의 오픈 AI 쪽에 전부 다 온디바이스 반도체가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는 과하게 올라온 거죠. 네. 과하게 더 올라가야 되는데 2만 원까지 가더니 갑자기 그러니까 쭉 내려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주가 한풀 다 꺾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엔비디아가 꺾이면서 반도체주가 그나마 뭐 온디바이스 관련 유리기판 관련 해가지고서 해다가 그냥 CXL 관련 반도체주가 다 꺾여가지고 확 떨어졌거든요. 그렇지만은 전에처럼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주 반도체가 8,000원이 저점이잖아요. 그러면 그 2만 원까지 갔으면 12,000원 올라갔죠. 그러면 그거에 반 정도 떨어지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만 원의 반이면 얼마예요? 올라간 거. 올라간 거에 12,000원 올라간 거에 반. 6,000원. 그러면 14,000원이면 되는 거지. 그냥 14,000원이면 사도 된다 그러면. 14,000원에 사도 된다. 안타깝네. 14,000원. 아주 쉽죠. 네, 아주 쉬워요. 그렇게 하면 아주 쉽죠. 그러니까 영어에 제주 운문에서 나올 수가 없어. 제주도 반도체 운문에서 14,000원이면. 두레박을 내려줘야 되는데 동아줄 내려주든지. 근데 그거는 너무 과한 거죠. 과하게 사가. 이건 안 봐도 그때 빠네요. 2만 원에. 이거 봐봐요. 제가 이렇게 보면 빤하잖아요. 그 7,700원 여기까지 갔다 26,000원까지 갔으니까 이 14,000원이면 그래프를 안 봐도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5% 이상 하락한 종목은 절대로 본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회장님하고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 두레박이 그렇다니까요. 막 2만 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8,000원에 산 사람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12,000원씩 먹었으니까 1.5배 먹었잖아요. 근데 25,000원에 산 사람은 못 팔아요. 자, 한번 볼 때를 왔죠. 쭉 가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가 한번 릴레이팅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갭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럼 무조건 파는 거지. 고점에서.
여기서 갭상승이 나왔으면 이날은 시가가 여기서 시작이 됐다는 건데 19,860원. 그러면 한 2만 원쯤에 놔두면 그냥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서는 그냥 쭉 떨어지는데 많이 떨어져도 지금 여기에서 멈추려고 그러거든요. 15,000원. 그렇지. 15,000원에서 멈추는데 조금 더 나빠지면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어요. 14,000원. 요게 가격대. 돈 번 주식도 있고 못 벌어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뭐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힘없는 나라에 비참함을 하는데 무시당하고 뭐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제렌스키가 이제 백지 수표를 발행했잖아요. 100개 들고. 그래서 오늘 주식이 반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건주가. 그래서 뭐 대동기업, 뭐 전진거선을 범양, 뭐 H 현대에서 다 반등을 했는데 SG까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이제 우리가 과거에 그 재건주의 대장 역할을 했던 게 SG라든가 SY 스틸텍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스몰 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대장은 대동교예요. 대동교하고 전진건설 로봇 또 이제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범양건용은 이제 건설업체가 지난해 실적이 엄청 나빴잖아요. 그 들어옴 때문에 이제 지금 3,000원 밑에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저도 갖고 있다가 다 지금 없거든요. 범양건용은. 대동교 같은 경우는 그 일요일 날에 그 결렬이 되고서 어제가 적기라고 해서 샀는데 제가 너무 조금 산 거예요. 21,100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27,000원이 넘었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대박을 칠 수가 있는 건데 그때 저는 요게 또 며칠 갈 거로 생각을 저 했는데 대동을 샀더니 안 가더라고요. 대동은 안 가요. 대동만 빠지고. 대동기업. 대동기업만 가고 전진거선. SG도 많이 빠졌는데 그렇죠. 회복이 안 SG 되고. 그런 거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종목 잘 사야 되는데. 대장이 그때그때 바뀌거든요.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스럽고 지금은 다 부담스러워요. 대동기업도 마찬가지로 지난달만 해도 16,000원대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 저도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게 있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광물협정 관련돼서 이제 뭐 직접 사인하고 하면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괜찮죠. 이건 완전히 대세가 뭐 죽은 건 아니니까. 마지막에 플러스 알파로 또 이제 또 질문 드리면 지금 나라가 없었다는 얘기니까 나라.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이 인용되든지 기각이 되면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인용이 되면 이제 또 다시 정치 테마주가 형성될 것이고 기각이 되면 또 그쪽 보수 진영에 이제 뭐 또 주식이 움직일 것 같은데 이런 데 투자하시려고 노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정치 테마주는 그래도 그 유력 지금 야당의 대표 그 관련 주식은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고서 반성을 하는 게 그때 이제 탄핵이 되면서 관련 주식이 같이 떨어졌거든요. 그 한 종목은 4,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6,000원이 훨씬 넘으니까는 거기에서만 샀어도 한 50% 이상 수익이 나는 거죠. 50%, 60% 수익이 나는데 그쪽 종목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그 허접한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는 주식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는 누구누구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정치 테마주는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혹시 그래서 일부 종목 몇 개 종목은 벌써 소위 말해서 주가가 그냥 동전주가 돼버린 주식도 있고 그러니까는 엄청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감사 보고서가 이제 12월 결산 법인들 3월 말까지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계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래 정지되는 기업들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재무제표를 좀 보고 그래서 최소한 뭐 관리 종목으로 넘어간다든가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거 잘 살펴가지고 또 전환사채가 확 나온다든가 그래도 주가가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확인이 된다면 수익이 조금 덜 나더라도 과거에 보면은 대선에 출마했다가 사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절단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는 아무튼 정치 테마주에 관심을 갖는 건 괜찮은데
잘 살펴서. 투매TV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꽃피는 봄날이 곧 오는데 여러분의 주식 통장도 수익이 많이 나셔서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또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담석환 회장님, 손실은 투자 원칙 저자 담석환 회장님 모시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